채소에서 이제 우리가 과수를 하면 우리가 과수에서 제일 중요한 시점이 봄에 눈이 부풀 때, 이때에 목매시비에 들어요. 목매시비는 거리 2리터에 설탕 5kg. 이렇게 하면 영하 3도를 잡아내요. 그러면 얘들이 눈을 빨리 출발시키고 눈이 건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요 방법을 쓰는 게 눈을 제일 크게 만든다. 그리고 꽃필 때 우리가 봄 냉해가 온다면 마이너스 3도 이하 온다면 이때도 요 방법 써라. 요 방법 3도 이하가 온다면 요 방법 써라. 요게 3도까지는 잡아줍니다. 설이 내렸을 때는 그게 내나 영하니까 요거 꽃필 때 냉해를 써야죠. 냉해가 올 때 요 방법 써라. 그럼 단점이 뭐냐? 꽃이 피었을 때 이렇게 해버리면 단점은 벌이 다리가 조금 달라붙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도 요 방법 설탕을 써야 된다. 그런데 꽃이 70에서 80% 필 때 연면 12 칸나 1.5리터에 설탕 3kg를 써주면 병을 적게 합니다. 이렇게 쓰면 꽃에서 병을 적게 합니다. 병을 안 한다. 이 말은 탄수화물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새순들이 일액을 안 맺는 쪽으로 가는 거죠. 일액을. 일액을 안 맺으면 병이 안 하거든요. 일액을 맺으면 병이 한다. 그래서 이 설탕은 이제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이 구슬만 할 때부터 설탕 쓰지 마라 그러거든요. 복숭아의 털 복숭아. 이 복숭아가 달리는데 얘는 커서요. 이것보다 작을 때 설탕을 쓰지 말았네. 설탕을. 그럼 복숭아가 커버리면 이 복숭아들은 장애가 발생합니다. 요것들은. 이 털에 설탕이 들어가면 거뭇한 곰팡이가 펴거든요. 거뭇거뭇한. 그래서 뺀질이는 괜찮고 그 설탕을 복숭아는 구슬 크기 때문에 쓰면 500g 그러면 안 써도 된다. 쓰면 500g. 그 다음에 샤인은 설탕이 녹두알 크기 때 설탕을 쓰지 마라. 그리고 봉지 산업군을 써도 된다. 설탕은 설탕이 500g 끓는데 물 기준이 얼마나? 500리터. 500리터.
물 500리터 기준. 과수는 거의 대농들이기 때문에 물이 500리터 기준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실이 커가면 설탕이 맺혀가지고 많으면서 밑에서 농축이 돼서 얼룩이 지거든요. 그래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크기가 뭐 메추리알 크기 정도. 그럼 이제 결국엔 다른 것들도 이렇게 커지면 쓰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저 메추리알 크기, 옹알 크기, 탁구공보다 적었을 때 이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탕이 요렇게. 그럼 메추리알 크기 때 이후에 단감이 7월 15일 되면 그래 안 큽니다. 조그만합니다. 아주 작다고 조그만하다. 10월 달에 이후에 따는 과실하고 그 전에 따는 과실은 크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설탕이 여기서 말라게 농축되는 양 그걸 계산한 거예요. 그리고 또 말라 있더라도 다음에 수확 때까지 없어지는 것 계산.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우리 농약 선거에 유제가 들어갈 때 요 같이 농축이 되고 장애가 돼요. 지금 유제 많이 하세요. 엘산, 피레스, 데시스, 지오렉스 같은 이런 거 유제. 그리고 우리가 그 기름 소독 같이 해도 되는 유제와 같습니다. 기름 농축대가 장애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뺀질이 복숭, 천도 복숭이 수확 때 다 됐을 때는 단제로서 기름 소독을 하면 물 501리터 하면 뺀질뺀질하게 이물이 참 좋아요. 뺀질이가 뺀질 기름을 발라놓으니까 이물이 참 좋은데 상대적으로 사과에도 그걸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사과에도 수확 때 뺀질뺀질하게 해가지고 뺀질뺀질하게 팔아먹어야 될 사과 뭡니까? 그 홍로잖아요. 홍로가 때깔이 반짝반짝하게 팔아먹어야 돼요. 그지? 어떤 과수의 종에 따라서 우리가 인물을 내야 돼. 그 우리 결혼식 날 그 처녀 화장한 것처럼 과실이 출하될 때는 예뻐야 되잖아요. 우리 농산물이. 그런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는 어렵지 않게 했을 때 인물 값을 더 낼 수 있다면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고구마 같은 거는 칼라를 뿌리나면 껍질이 두꺼워 가지고 아주 인물 값이 나요. 칼라, 설탕, 염화가리. 그런데 다른 종류에는 칼라, 설탕, 염화가리 조금 나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후기 비례이기 때문에 온도 값에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그 작물들은 만생종이 사과나 단감이나 대봉씨, 그 다음에 그 꽃감 이런 종류는 그렇고 밀감도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설탕을 써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여기들은 7월 15일까지 까지 설탕 사용. (7월 15일까지) 그리고 가실에 우리가 가을이나 여름에 작물들이 새가 많이 오거나 고추밭에나 있는 새가 많이 올 때는 바닥에 제초제를 살포하면서 거기다 기름을 넣어가 식용유하고 퐁퐁을 살포해 버리면 벌레들이 적게 와요. 사과밭에 가을에 새가 많이 온다. 그럼 바닥에 유모 코팅을 해버리면 새가 적게 오겠죠. 새가 좋아요. 좀 방지할 수 있어요. 멧돼지가 오는데 작년에 강원도 옥수수밭에 고랑에다가 골고리 유모 코팅을 해버렸거든요. 그 가해들하고는 그 멧돼지가 안 와요. 그 고추밭에도 기름 소독을 하니까 고라니가 들어와서 고추순을 안 따먹어요. 고라니 들어왔다 가면 고추 이거 조금 요만한 건 잘 따먹죠. 대가리 똑똑 따먹으죠. 근데 기름 소독하고는 고추 안 따먹어요. 고라니가 들어와도 발자국만 있고 안 따먹고 들어오질 않아요. 밭자체 안 들어와요. 근데 그 기름 소독해가지고 감나무밭에 나방이 많아서 벌레가 많아서 쳤더니 나방은 확실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네. 확실히 나타나요. 노린재는 그거는 기어가니까.
나방은 날아가는 경우 많이 노른자는 빨리 안 날아가니까 그 서식하는 거예요. 노린재는 요즘 노린재가 너무 많아요. 예, 노린재가 흡접할 수 있으니까 있는데 노린재가 냄새를 맡고 잘 이동합니다. 근데 걔들은 지 몸에 냄새가 많이 나는 놈인데 그건 좀 냄새 조금 둔탁하긴 한데 그놈이 딸기에 앉아가서 딸기 냄새를 맡고 딸기 즙을 빨아먹거든요. 우리 산딸기 따먹을 때 노린재 잡아가 입에 집어넣기 하잖아요. 그 노린재 잡아먹게 하는데 그 노린재가 딸기 냄새를 맡고 온 거예요. 그 가을 되면 단감 냄새 맡고 단감 오고 그 향을 잘 맡고 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졸 비누액을 갖다 많이 걸죠. 네, 그래서 지금 예, 그게 봄에 일찍부터 걸고 있다는 거. 네. 그러면 우리가 봄풀이 조금 났을 때 그 이전에 우리는 노린재 바닥에 유막 코팅해서 풀을 죽이든지 그래야만이 노린재가 우리 밭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얘들 서식지를 없애야겠다 제초를 했었는데 네. 서식지를 없애야겠다 그냥 제초제를 다 쳐버렸거든요. 기름 넣어가지고. 네. 그때 바닥을 죽일 때 얘네들이 바닥이 많아요. 밀도가 높아요. 근데 기름하고 제초제하고 살충제를 쳐버리가 네, 그래. 완전히 한 방에 사멸시키는 게 제일 좋죠. 살충제 안 넣을 거예요. 예, 살충제를 이어버리면 이게 잔뜩 달라붙을 거거든요. 기름이 코팅이 돼서 몸에 잘 달라붙어요. 네, 저번에 이제 유튜브 보니까 그 퐁퐁이 계면활성제니까 예. 식용유하고 그거 붙으면은 그 살충이 있다고 있어요. 얘기하죠. 계면활성제 자체가 우리가 그 농약에 있는 살충제 거의 같아요. 계면활성제. 그게 계면활성제. 계면활성제는 우리가 퐁퐁 속에 들어있고 이런 종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이제 공업용 계면활성제냐 식용 계면활성제 그 차이. 식물성. 그 이제 우리가 퐁퐁이나 이게 우리가 세제 쪽에 들어있는 거는 식물성 계면활성제. 그러니까 표기가 안 돼 있다는 건 그 차이도.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곤충들의 서식 밀도를 떨어질 수 있다. 그래 또 제초제를 치면은 저 밑에 아무래도 그 퇴비나 유기물에 미생물 활동이나 유기물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또 그런 우려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네, 또 맞습니다. 이게 습도에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풀이 너무 없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상부의 풀은 없어지는데 지하부의 뿌리는 또 썩고 있기 때문에 뭐 수분 안고 있잖아요. 수분 안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문제는 없다. 예, 그리고 잎의 두께에 비례하는 거지 그걸 갖다가 굳이 뭐 꼭 한 가지만 종집어서 수분이 밀도 그것들 풀이 때문에 수분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풀이 이제 수분을 아무래도 증발된 걸 좀 막아주니까. 지가 먹고 있잖아요. 지가 먹고 있잖아요. 지가 먹고 그러면 그 말씀. 창녕에 가면 가을에 마늘을 심어야 되는데 비가 오면 벼를 베지 않습니다. 벼를 베어버리면 논이 안 말라요. 벼를 안 베야 논이 잘 말라요. 그럼 풀이 있으면 수분 함량이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말리잖아요. 이거는 정산형, 지한테 정산형 하잖아요. 그리고 뿌리가 밑에 연결해서 밑에 뽀 올리잖아요. 더 많이 말라져. 그렇죠. 근데 이걸 갖다가 애매하게 우리가 지금 토양 함수량을 물리성과 관계 있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풀하고 관계적으로 누군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풀이 있으면 물이 더 잘 마르죠. 그럼 빨래를 갖다가 모대기를 놔놓으면 잘 말라요. 널어놓으면 잘 말라요. 널어놓으면 잘 마르죠. 땅을 널어놓은 거죠. 우리 흙을 토양을 노출시키는 게 풀이 서 있는 거고 제가 해석하자면 그럼 빨래를 못 우기게 하는 거는 우리가 풀을 죽인 거 어느 게 지온의 차이는 조금 나나 지온도 많이 차이 나는데 위에밖에 못 내려가요. 지온 자체 햇빛 받는다고 해서 나무 그늘이 있고 그건 별 차이 없다는 거죠. 풀이 있으면 수분 정발이 많다고 역설할 거예요. 앞으로 또 기존 농법을 한것만 놓고 다 역설하고 있죠. 미생물부터 다 역설하고 있잖아요. 왜 역설을 했겠습니까? 그게 잘난 척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결과를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풀이 서 있으면 밑에 있는 수분도 올라오잖아요. 풀이 없으면 밑에 있는 수분이 안 올라와요. 위에 것만 마르지 밑에 건 안 말라요. 절대 안 말라요.
풀이 살아있으면 정상적인 기공으로 계속 수분을 날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식물이 가뭄을 더 탄다 소리는 온도 값은 땅의 지온이 올라갈 수 있고 지 입속에 탄수화물이 비례하는 거지, 풀하고는 좀 무관하다고 정립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7월 15일 기점으로 찍은 게 요하고 동일하죠. 그죠? 여기에 7월 15일 전환점이에요. 1월 15일과 7월 15일 전환점. 계절의 축에. 그래서 여름의 시작은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두 달인데, 이 두 달 기간 안에 일어날 일이죠. 그리고 5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봄, 2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 11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가을. 이 계절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5월 15일에서 5월, 오늘 25일이니까 계절의 변동기입니다. 봄이기도 하고 여름이기도 하다. 이거는 황금알 농구에서 정립했기 때문에 어떻게 뭐 24절기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소한, 배한, 소서, 대서 샀잖아요. 그와 거의 기준을 거의 맞아질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기준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24절기로 뭐 맞추면 복잡하죠. 그런데 황금알 농법에서 사계절 이 시값에다가 합성하면 쉽잖아요. 그죠? 이거 안 좋습니까? 괜찮죠? 예. 그 황금알 농법 그 사계절 이 시장을 체크하는 거 참 좋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요거 개발한다고 제가 뒤지도록 고생했습니다. 욕도 많이 먹고 맞다 거의 안 맞고 맞다 거의 안 맞거든요. 그 제주도에 가서 그 밀감 농사 가르치러 가는데 밀감 제일 나쁜 데 데려가가지고 저를 갖다가 설명해 버려. 기술센터 직원이.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고 20분간 질문하거나 질문할 게 없는가 내복하라 그러는. 그 내가 한 40분간 가르쳐줬거든요. 거기 고민했다. 거기 고민했다. 그런 뜻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나 말하면 저는 기술을 가르치러 갔죠. 그래서 이 밀감밭에 이 시각 0.5밖에 안 되더라고. 뷰로가 작아서 농사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셨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계절의 이 시각을 찾아낸 게 하나 나온 거죠. 저건 아주 편리합니다. 가을의 과수에는 7월 15일 기점으로 인해서는 올드 칼라 1.5리터에 설탕을 쓴다면 500g. 요거는 예외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1.5리터. 그리고 7월 달에 들었는데 엽색이 진하지 않다. 그때는 공기잖아요. 이때게. 지금부터 공기 들어갔잖아요. 지금에 들어와서 비료를 주면서 잎 두께가 얇으면 요소도 연면식 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부터요? 네, 공기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처음에는 요소 비료만 주라 그거 요소를 연면식할 소리 안 하거든요. 공기가 되면 아주 다급하니까 요소를 쓰라 그래요. 근데 골드 그린은 어차피 질소 성분이 많이 들어있죠. 그린이나 칼라 써도 뿌리에서 먹어야 돼요, 같이. 지상부로서 그 비료 12량을 갖는 거는 아주 소량이에요. 그죠? 아주 소량이에요. 근데 지금 비료를 갖다 100병에 7부 주는데 20년 쓸 양을 한 번도 다 줬대요. 20년을 써도 저리 안 주거든요. 1년에. 그 요소를 연면시켜도 괜찮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런데 뿌리에 비료를 넣는 게 제일 정확하다. 뿌리도 주고.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값을 끌어올리고 위에 지상부에 맞추는 요소는 안 줘야 됩니다. 뿌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연면시를 한다면 한 2kg 정도 나오는 요소야. 널리도 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확산 안 시키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다른 사람 그리 따라 농사 줘야 비료를 옛날에 과거에 쓰긴 많이 쓰기는 1400평에 145까지 쳐봤거든요. 복합비료. 네.
진짜 그냥 손으로는 안 되니까 옷삽 가지고 경운기들이 부어가 예. 두 번째 부 해놨는데 다른 거는 모르겠고 나무 초고 간 나무는 잘 살아요. 예. 바닥에 쭉쭉 뻗치면 이렇게 껍질하고 해지고 이러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하고 지금은 또 바뀌었거든. 우리가 토양 속에 우리가 비료를 주고 퇴비를 주고 농축된 거 있고 줄어드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시비량은 아주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못된 거를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비량은. 연면 시비할 때 주소 양은 얼마나 감자 약게 얘기했잖아요. 복숭아에 한 1kg에서 2kg까지. 예, 그것도 오전에는 오후에 다르고, 오전에는 뭐 더 적게 양을 줄여야 되고, 오후에는 양을 좀 늘리도 괜찮고, 날 흐린 날 또 다르고, 햇빛 난 날 좀 차이 나고 그 차이지. 키로 정도 넣어봐. 1kg 있는 건 괜찮아요. 근데 10시에 치면서 1kg 옆으면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복숭아가 목표소는 하면은 새벽에 6시부터 시작하고 저녁에는 4시부터 치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야 좋습니다. 지금 이 정도 색깔이 1kg여야 됩니다. 고기 수입 네, 입 두께 얇아서 1kg에 지금 살이 쪄가 피해져요. 살이 쪄가지고 얼마나 되냐? 요 정도로 까져야 돼요. 요 정도 뒤로. 요 정도 살짝 디비져야 돼요. 요 정도로 디비져야 좋은 거예요. 저 손바닥처럼 이 정도 디비져야 돼요. 그래야만 복숭아 지금 쑥쑥 하는 거예요. 그 복숭아 이파리가 여기 안에 오물 있죠? 그죠? 안 돼, 이게. 빨리 살찌워야 돼. 그럼 이거는 조금 있으면 대가리 복숭아 생날 수 있다. 요거는 잎 두께가 얇아서 복숭아 대가리 먼저 우리 볼 분다 그러죠? 색깔이 먼저 나면 그거는 더워서 생난 거다. 과일이 크기 전에, 다 크기 전에 생난 거는 더워서 열받아가 생난 거다. 사과 호피무 나는 거 있죠? 그거나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호피무늬 사과 생나는 것들이 대과가 안 나오거든요. 호피무늬 나는 게. 호피무늬 색이 절대 나면 안 돼. 사과든 뭐든 작물들이 그냥 이렇게 가다가 한 방에 뚝 나빠야 되거든요. 색은. 이렇게 쭉 가다가 한 방에 뚝 나빠야 돼요. 크기만 이렇게 크고, 크기만 크고 색은 이래 가다가 한 방에 딱 나요. 갑자기 딱 나빠야 돼요. 호피무늬 색이 난다는 거는 과일이 늘어지잖아요. 갑자기 푹푹푹 늘어져요. 비가 올 때. 예. 예. 지금 복숭아 지금 설탕 70만 원 안 했습니까? 털복숭.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이파리를 살찌게 하려면 설탕을 치고는 설탕 잡기 하고 요소염 되잖아요. 요소를 저기 칼라에다가 그린에다가 예. 분양해야 됩니까? 예, 요소를. 급하니까 요소를 쓰고, 그 다음에 비록 이식값이 올라오면 요소를 빼줘야 돼. 지금은 다급하니까 요소를 써요. 보면은 함부로 요소를 쓰게 되면 이식값의 측정기 없는 상태에 이식값 못 맞추거든. 이식값을 못 맞추면 그때는 지금 공기에 요소를 연면시비하고 이식이 떨어질 거잖아요. 비 오고 나서. 그럼 피해가 커요. 피해가 일어나겠죠. 잎 두께가 얇아지고 온도가 올라가 버리니까 피해가 일어나요. 그래서 잎이 두께를 두껍고 진녹색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갑자기 비 오면 갑자기 얇아지고 복숭이는 이동이 빨라요. 금방 잎이 툭 얇아져요. 그럼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잎이 이 정도고 심줄이 노란 이 정도는 지금 요소를 주더라도 그 영면시비에 요소를 섞어야 돼요. 섞어줘야 좋다. 또- 장마 전에 이제 비가 이제 장기가 한 일주일 정도 온다. 예. 그러면 이제 요소 비료도 상당히 주지만은 연면 시비로 설탕하고 요소를 주는 게 훨씬 더 이점이 있겠네요. 좋죠. 그 영양을 줘가지고 뿌리 활동을 대사적 시켜놔야 돼. 근데 과실이 커 있는 상태에서는 설탕을 주게 되면 단점이 발생하니까 함부로 못 준다는 단점. 요소를 대신에 예. 그 골드 그린이랑 칼라 예. 같이 섞어서 주면 그렇죠. 그 효과가 네. 비료는
어떤 목적에서 영양 이동과 영양 양에 비례하기 때문에 줄 때가 꼭 필요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필요 올 때가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다수는 우리나라에서 작물 재배는 비료가 작아서 문제가 되는 게 대다수다. 비료가 작아서 비료 많이 줘가지고 잘못된 얘기가 더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표님 말씀이 이제 잎의 크기는 이제 어느 정도 커졌으니까 예. 빨리 잎의 두께를 키우기 위해서 요소를 몇몇십이하고 비료를 같이 넣어서 맞추고 잎이 두꺼워져야 되는데 잎이 두꺼워져야만이 세근 발달, 잔뿌리가 발달해요. 잔뿌리가 발달해야만 비료를 잘 들고. 그리고 잎이 그래서 잎이 살이 쪄서 펴져야 돼요. 이제 잎이 이제 두께가 살이 찌고 펴지면은 그 네, 다음부터 그렇죠. 몇몇십이 그게 지금 그 가손이 약간 음달 가능성이 있어요. 예, 은달이. 그렇죠. 예. 그래서 음달이기 때문에 조금 더뎌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잎을 몇 가지 보고 그 다음에 그 가손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완전 좀 은달인 데가 있고 예. 단양진 데가 있거든요. 예. 확실히 차이가 나요. 그렇죠. 양달에는 흡수를 많이 해가 농축시킬 기간이 많았고 음달에는 농축시킬 정발 수분이 정발한 양이 되거든요. 옆 온도 차이 때문에 옆 온도 차이. 옆 온도에서 기공은 열었는데 물이 못 빠져나가요. 음달에 빨래 넣은 거하고 양달에 빨래 넣은 거 두 가지 다르죠. 양달에 빨래를 말리는 거하고 음달에 빨래줄 음달에 치는 사람 별로 없죠. 양달에 다 치죠. 그렇죠. 그 마찬가지로 음달에는 뭘 합니까 우리가? 시래기 말라 할 때 음달에 하죠. 예, 시들카야 되는 거고 시들카야 되는 거는 음달에 줄 쳐가지고 시래기 말리는 거고 양달에는 우리가 그 옷이라든지 빨리 부패 감고 건조시키는 양달이거든요. 그래서 양달의 장점은 봄에 장점이 있고 여름에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일을 따보면은 그 음달기 훨씬 커요. 그렇죠. 그, 그 음달기 클 이유가 있거든요. 그 시원하니까 창해를 적게 받아서 에너지가 전략된 거예요. 에너지가. 양달은 자기가 가만히 서 있어도 에너지 땀을 줄 줄이는 손질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달이 질서 이런 말이죠. 예. 그러면 음달하고 양달하고 차이 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해 뜨자부터 해질 때까지 햇빛이 오거든요. 근데 그 차가망 설치 되는 게 좋습니까? 이는 게 좋습니까? 작물이 뭐지? 당관. 담가면은 차가면 못해요. 그 노지이기 때문에. 하우스라면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질소량을 가지고 조절해야지. 잎을 살짝 펴라. 만약에 그 차가망을 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하지 마세요. 태풍 보고 힘들다니. 제주도의 키위도 태풍이 불어도 하나도 이파리 안 떨어지거든요. 작년 전에는 흰나노 태풍 지나가도 이파리가 부드럽게 하나도 안 떨어지죠. 키위 저기 비로 적혀지고 태풍 불면 이파리 다 떨어지거든요. 방풍림을 하고 뭐 이렇게 종치를 하는데 그것도 안 해도 잎이 안 떨어지도 만들어버렸어요. 질소량을 늘리서 100평당 요소를 10%를 넘게 줘버렸거든요. 키위밭에다가. 그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사장님처럼 사과밭에 지금 요소비를 지금 7포 줬으면 조금만 더 주면 10포 가격 준다니까요. 근데 10포 준다고 해서 해가 된 건 없어요. 지금 7포 묵어냈는데 앞으로 3포도 주는 거야. 이때가 7포 주는데 3포 주는 거야. 그냥 마음 놓고 안심 놓고 줄 수 있는 양이거든요. 그러면 사과가 얼마나 큰 게 나오냐. 올해 당장 1kg짜리 나오거든요. 그러면 가을에 가서 병이 지금보다 병이 한 60, 70% 줄어버리거든요. 부패병이나 그런 하나도 안 나오니까. 부패병. 그럼 오로지 있는 건 단대병밖에 없다. 그럼 우리가 단대병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 아시는 분 계셔요? 단대병을 피우고 난 뒤에 지금 단대병 잡이죠. 사과밭에 들어오는 거 떼어도 되고 비만 안 오면 밤낮으로 계속 약을 치고 있어야 돼요. 밤낮으로. 그러면 비가 딱 떨어지고 멈추고는 비 오는 뒤에 약을 취하면 단대병이 잡다. 단감도 그렇고 떨감도 그렇고 사과도 그렇다. 근데 단대병은 균이 내려온다. 균은 단대병은 하늘에서 내려오거든요. 단대병은 균이 내려와요. 단대병이 사과 꼭지에 있으면 여기 오냐. 단대병이 아래 여기 온 적이 없습니다. 아래쪽에.
탄저병을 누워도 미끄러져요. 요 위에 안 돼. 그럼 질소분이 많아서 입 두께가 두서 여기 분이 많으면 잘 못 앉아요. 미끄러져요. 그러면 전착제를 쓰면 탄저병이 더 잘아요. 분을 뺏겨놨기 때문에. 그럼 질소를 많이 주면 받지 탄저병이 적격이 돼 있어요. 물론 균은 균이에요. 별개인데. 그리고 진주의 그 김희호 명장님이 저쪽에 양달 쪽에 옆집에서 날아온 게 탄저병이 있고 우리 밭에는 단감나무에다가 주당 요소를 18kg 줬단 말이에요. 작년 한 해에. 감나무 요 땅에 그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단감나무 요소 18kg 주는데 병이 다 걸리느냐? 아니에요. 일부 오는 데는 조금 오고 안 와요. 그럼 사과도 탄저병 하나로 보면 부패병 말고 탄저병으로 보면 위에 모기 때문에 언제 오느냐? 비 오고 난 뒤에 잡아야 돼. 비 오기 전에 약치면 무당거든. 한 개 와도 못 쓰고 두 개 와도 못 쓰고 똑똑이 돼요. 사과에 탄저병이 한 개 왔다. 10개 왔다. 동일합니다. 못 쓰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단감에 탄저병 한 개 왔다. 두 개 왔다. 세 개 왔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보호제가 있고 치료제가 있잖아요. 다이센 같은 경우는 비 오기 전에 이제 쳐서 예방을 같은 놈이에요. 가벼워하는 침충이야. 무슨 개뿔 뭐 이름은 왜 그런 이름 저거 약도 팔아먹으려고 제주 부리고 있어요. 옛날에 다시에는 톱신에 두 개만 농사 잘 지는데 뭐. 그러니까 다이센은 이제 계속 정기적으로 10일 간격으로 쳐주면 그 약효가 있으니까 그게 유지되는 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치료제가 원래 약값이 더 비싸거든요. 다이센은 보호제잖아요. 보호살균제가 약값이 좀 싸고 치료제 이제 다른 건 좀 비싸더라고요. 침투기. 옛날에 우리가 30년 전에 다이시아님 제일 좋은 거죠. 그때 얼마나 좋은 약이 다이시아님이. 저 지금 다이센만 치고 있는데. 예. 그래 옛날에는 다이시아님이 제일 좋은 약이었어요. 그때 좀 비싸서 그렇지. 그 시절에 다이시아님이 비쌌어요. 그 뒤에 출시된 약이 없으니까 그때는. 그것만 해도 얼마나 농사 짓기 수월한데 지금 와서 뭐 좋네 나쁘니까 하고 있어. 그 다이젠이 이제 지금은 싸고 다른 뭐 프로겐이나 뭐 에이프리나 이런 침투 예행성으로 나오는 치료 효과도 있다라는 건 거의 약값이 배거든요. 네. 그거 친다고 낫나? 똑같은 건데. 그래서 이제 걔들이 하는 얘기는 다이젠은 이제 비 오기 전에 보호용으로 치고 그 자, 치료용으로는 이제 다시 들어봐요. 보호형 이거 뭐 치료제 개뿔 거는 말 되는 소리 해라. 아니 여기 와서 뚫고 들어가는데 무슨 보호제가 이거 깊이되고 치료하고 있어. 비 오고 난 뒤에 비 올 때 날아온 탄저병은 한 개 걸리나 두 개 걸리나 10개 걸리나 똑같아요. 못 쓰는 건 마찬가지니까. 여기서 다시 정식하고 날아오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또 거기 거기 들고 보면 딱 보여요. 언제부터? 약 8월 약 20일 정도는 확실히 잘 보여요. 비 오고 난 데 가서 딱 또 보기 딱 땡기 보이면 잘 보여요. 한절균이. 근데 단감은 여기에 앉았다 여기에 앉았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단감은 껍질이 두꺼우가 며칠 동안 잘 못 뚫고 들어간 차이고 사과는 얇아서 잘 뚫고 들어간 그 차이밖에 없어. 그 뒷날치면 죽는 건 마찬가지다. 그러면 비 오기 전에 다이센 치고 비 오고 난 다이센 피면 그럼 당장 죽을 일을 비싼 약을 비 오기 전에 치고 비 오고 나서 약 치면 약 안 치면 사나? 죽을 거지. 함저균이 그러면 비 오고 나서 이제 날리는 온도라든지 습도 그 기준이 없습니까? 그 얘들은 활동하고 계산하는. 온도 비산의 온도는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8월 달이나 정하고 있잖아요. 8월 달에서 한 9월 한 20일 정도 맞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분이 8월 20일에서 9월 20일 정도. 중국분이 사기병은 예? 그 먼저 봐. 발생을 하는 게 과일에 앉아가지고 직접 피해주는 요식이에요. 거의 대다수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 과피가 그 전에 요때까지는 부산에 없죠. 홍남에 없고. 부산에는 8월 20일 없죠. 들어갑니까? 작년에 같은 데는 그때 나왔어요. 나왔어요. 네, 그때부터는 탄저는 거의 많이 수그러지고 그때부터 이제 부패병이 많이 나요. 그건 보편병은 필요 없어 그런 거고. 그 별개고. 예. 그래서 늦게 겨울 20일 정도까지 멈추긴 하는데, 네, 이때 그 비가 좀 줄어들어가지고 온도 값하고 비교하면요. 그 탄저균이 지가 발생해서 자기 자손을 남긴 온도 값을 하더라고요. 자기 자손을.
온도값이. 봄에 나가지고 나무 목질분에 들어가가지고 정식에 살아있다가 여름에 자라서 또 나오는데 거기에 정식에 제일 잘 가는 게 탄수화물이에요. 그 잎 속이나 가지 속에 당이 많이 안 올라가요. 그러면 과실에 당이 제일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과실이 당도별로 급속도로 크죠. 그래가지고 다시 1세대, 2세대 자꾸 정치가 돼요. 그래서 홍로가 제일 먼저 탄저병이 생기죠. 그러면 과일이 비대가 됐다는 거예요. 비대가 되면 면적이 늘어나니까 잘 안 깼죠. 면적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비 오기 전에 치는 거는 탄저병을 못 잡는다. 비 오고 난 뒤에 약을 취하면 탄저병을 잡을 수 있다. 비 오기 전에 밀도를 낮추면 소용없어요. 몇 마리만 떠도 똑같으니까. 약 오는 거는. 비 오고 나서 그냥 무조건 예. 근데 사과에 탄저병보다도 치명적으로 일어나는 건 부패병이거든요. 그 비료 부족해서 병이 더 굉장히 소실이 난다. 두께가 얇아서 일어나는 게. 근데 아까 그 골드 그린 칠 때 네. 그 유황 석회 유황제나 이런 거는 알칼리성은 혼용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다이생 같은 경우에도 유황 성분이 들어 그 있잖아요. 정도는 괜찮아요. 그 예. 정도 성분은 괜찮습니까? 예, 그 알칼리 농도가 많이 나죠. 그 뭐 다이시는 자체 유황이 들면 이만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소량을 들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탄저병 하나를 국한제가 볼 거냐 말 거냐 그 차이죠. 그 탄저병보다도 고추에 탄저병보다 더 무서운 게 부패병이 들어있다는 거죠. 탄저병은 어디든지 가리지 않고 뚫고 들어가거든요. 가지도 들어가고 뭐 온데 다 들어가는데 부패병은 들어가는 또 달라요. 부패병은 그 시기에 발생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뭐 사과의 화상병 같은 것처럼 병이 온도값에서 종이 나눠져요. 온도값에서 여름에 잘 생기는 놈, 뭐 봄에 잘 생기는 놈, 가을에 잘 생기는 놈, 이 종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환경의 온도값이라 습도와. 그래서 사과에는 요 위에 반 이상 반절 위에 생기는 것들이 소복 속에 균이 내려앉는다. 이게 부패병도 역시 마찬가지고 부패병이 있는 나무들은 불안병이 많이 있겠죠. 불안병 그런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비료값이 낮을 때 병이 더 많이 발생한다. 비료값이. 그럼 그 탄저병 약을 그러면 비 오고 난 뒤에 쳐야지. 그렇죠. 그럼 잠자고 있던 탄저가 터지 나오는 거는 비 올 때 터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밑에 저 주로 뭐 어제 교육하면 탄저균이 뭐 이제 빗물에 튀 가지고 올라와서 뭐 죽는다 이렇게. 그 올라온 거 잘 죽어요. 그 짧은 시간에 알리 치면 잘 죽어요. 근데 비가 치면 바로 막 바로 치는. 그렇죠. 그럼 잘 죽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보면 못 잡아요. 그럼 뚫고 들어간다 자꾸. 그리고 당브릭스가 없으면 이게 알리 확산을 못해요. 이게 번식을 잘 못해요. 사과가 당도가 높은 게 더 심하게 빨리 번식하거든요. 번식해서 또다시 한번 1세대 다시 튀어나오거든요. 그 균이 더 아들, 손자 이렇게 자꾸 터뜨리죠. 그래서 표면에 와서 떡볶이를 학교에 보면 그 얼음처럼 까만 그 얼음처럼 요래 밀목 밀려가요. 이쑤시개가 그냥 밀면 그 가면은 8, 9월 달에 9월 초에 이런 데 가보면 비 오고 나서 가보면 쬐까맣게 많이 앉아 있어요. 근데 껍질이 두꺼워 가지고 못 뚫고 들어요. 감은 못 뚫고 들어가는 게 많아요. 근데 사과는 잘 뚫고 들어가 얇았어요. 꼭 뚫고 들어가고 아주 얇았어요. 꼭 뚫고 들어가고. 그래서 사과는 그래서 앞뒤 없이 약을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맞아도 비 온 뒤에가 더 좋아. 그 약을 잘해야 된다. 그렇게 됩니다. 비 온 뒤가. 그러면 땅감이나 그냥 일반 감이나 이런 후부분 낙엽병이 좀 많이 저온성 경우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비료량이나 이런 걸 잘 맞춰서 생육 조건을 좋게 하면 아니 그건 아니에요. 뚫고 들어가는 병이 또 달라요. 저 마늘에 녹병 같은 거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별개, 탄저병도 별개. 그것들은
비료를 가지고 잡을 수 있는 병들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예, 그거는 바로 파고 들어가는 놈이 있어요. 병 종류들이 갉아먹는 잎을 갉아먹는 거나 우리가 뚫고 들어가는 거나 이것들은 직접 가야 하는 거고 간접으로 내 스스로 병을 만들게 되는 건 또 달라요. 내가 스스로 남을 죽이려고 그러면 내가 죽는 경우 있거든요. 그거 아까 내 지발등 찍는다. 도끼질을 하다가 지발등 찍는다. 그거는 식물이 일액을 내놔서 그 일액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 때문에 식물이 죽는다는 거예요. 지발등 찍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과의 탄저병은 비 오고 난 뒤에 살포가 제일 잘 죽어요. 비 오고 난 뒤에. 과수에서는 단감, 작년에 단감이 그 탄저병이 많이 손상을 입었다. 그 역시 탄저병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탄저병입니다. 네. 네. 우리 수학 시기 때 태주장로 말입니다. 딸 때는 싱싱했었는데 하룻밤 자고 나면 이물로 제가 홍수가 되거든요. 원인이 뭐지? 가리 가다 고온열상. 원인상. 그렇죠. 가리 가다 질소 부족 고온열상. 탄수화물이 부족해서 함수량이 낮아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게 뭐냐면 올해 그 마늘이 고온열상으로 썩을게 나와요. 갑자기 뜻이가 비와버리면 그래. 우리 약 한 15년에서 한 20년 전에 감이 옛날에 달리기가 물컹물컹한 적이 있죠. 10월달에. 10월달에 하면 뜨뜻한 비가 오가 옛날에 물컹한 적이 있죠. 10%그 물렁물렁해진 거. 예, 그거와 마찬가지다. 약 한 15년, 한 20년 전에 한번 그랬어요. 단감 나무 달리 있는 게 10%게 물컹물컹해졌어요. 10월 20일에 뜨뜻한 비가 와서 그래요. 갑자기 고온이 올라가고 다시 잊어버려서 그렇대. 수박 그 여름에 비와버리면 피수박 되는 거 있죠. 하우스 안에서 노지에서 그 잎 두께가 얇아서 일어난 일이에요. 잎 두께가. 그래서 지금 질소 부족에서 가리 가다에서 일어난 거예요. 복숭아를 수확을 해놔도 홍시가 안 돼야 돼요. 시들어야지 홍시가 되면 안 돼요. 집에 복숭아 사서 물러지는 거 있죠. 그 다 100% 가리 가다예요. 정상일 때는 그렇게 현상이 일어나면 안 돼. 황금을 얹고 한 복숭아도 익었다고 따놓으면 도로 젊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복숭아가 지 나무 있을 때보다 이 시원하게 게 갖다 놔면 더 젊어져요. 그리고 차에 싣고 다니면서 차 바닥에 놔놓으면 일주일 되면 작아지면 작아지지 홍시가 안 돼요. 복숭아가 보구리를 그러잖아요. 그게 가리하고 잎 두께하고 직접 영향 관계가 있다. 그렇지. 여름에 수확하는 과실들은 질소함량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 과실들의 복숭아나 이런 종들이 가리성들이 많은 것들은 한 3년, 4년 정도 요소비로만 주면 풀려요. 퇴비 안 주고, 복합비료 안 주고, NK비료 안 주고, 요소만 한 3년에서 4년 정도에 풀려요. 지금 우리가 알았던 상식이 전혀 다른 이야기죠. 질소를 주면 다 감도 빠져버리고 물러져버리고 병해충이 많다라는 식으로 그렇죠.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질소를 많이 주면 나쁘다 그러는데 준 적이 없는데 그 해석을 거기다 갖다 붙이면 안 되고 NK 준 거에서 질소량이 다 먹고 가리 가다 고온열상이 일어난 거죠. 고온장이 일어나서 낙과된 거죠. 왜 질소를 많이 주면 그랬다고 했을까요? 누가 소문 잘못 퍼뜨리면 그렇게 돼요. 그거는 제가 비료회사에서 그랬나? 아니요, 일본에서 잘못 배워서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지금 사과 화상병 잘못 배운 거죠. 다 국가에서 잘못 엄청난 돈이 들어서 이때까지 집행된 돈이나 경제적 손실을 보면 어마어마한 손실이 나는데 그 소문이 잘못 퍼뜨려서 그렇잖아요. 그죠? 소문이 잘못 퍼뜨려서 우리가 경제적 손실을 그만 입었는데 그 무능한 공무원들을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별개죠. 대책이 없어요. 연대 책임을 지기 위해서 매일 회의가 진행했기 때문에 제가 없어요. 회의를 자꾸 하면 제가 없어요.
회의를 안 하면 제가 되게 한 사람 집행했으니까 회의를 여러 번 하고 공론화 시켜가지고 물타기 해버린 거죠. 무능한 무지한 공무원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럼 우리 국민들이 자기 주권을 찾기 위해서 그러면 농림부를 조져가지고 그 병 아니다고 뭐가 자고 해결했어야 되는데 안 한 저도 책임있죠. 알았으면 제가 가서 조져야 되는데 저도 안 했잖아요. 회피했잖아요. 아무리 강직하고 청렴하고 뭐하다 그래도 해야 될 일 안 한 저도 책임이 있어요. 하면 제가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못한 거고, 그죠? 그 일을 행하면 제가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못하죠. 그래서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세상사에서 꼭 필요하지만은 바라만 보고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가족이 큰 강물이 건너면서 거기서 썰리 갈 때 우리가 바라만 보고 못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잘못해도 우리 가족이 그 강물에 큰 내까지 썰리 가는데 내가 가면 내까지도 피해가 일어나니까 못하죠. 눈물을 굶고도 못할 일은 맞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그 우리가 너무 진화를 하다 보니까 일어난 일이거든요. 진화를 하다 보니까 너와 나의 크기가 달라져서 못하는 거예요. 너와 나의 크기가 동등했을 때 어떤 걸 행할 수 있거든요. 1대1의 관계는 1대1 관계가 1대1000의 관계는 1이 상하죠.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 부피의 양과 질량에 따라서는 우리가 행할 수도 있고 못 행할 수도 있다. 그래서 황금언론법은 바닥부터 여러분들 가슴 속에 마음 속에부터 얘가 차근차근 가겠다. 그게 제가 하는 바람이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더 많이 큰 일을 하고 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황금언론법 가는 데까지 상도 벌도 주지 말고 좀 제발 돌아. 그러면 좀 가마. 그게 제 뜻입니다. 뭐 상 받아라, 뭐 자랑해라 하면 그건 안 합니다. 예. 저는 유자 나무를 하고 있는데 예. 유자 겨울철 냉해 예방이 가능한 거입니다. 칼라 2리터에 설탕 3에서 5kg. 요거 몇 번 치면 되잖아요. 이파리 진녹색으로 만들어내면 되잖아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상록수는 영양소를 잎에다가 탄수화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을에 감사비로 요소비로 보면 질소지 탄수화물이 아니에요. 잎에 들어가 있는 질소분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탄수화물을 전환시키기가 연해야 돼요. 저장은. 이렇게 하면 겨울에 이상이 없습니다. 그게 유자가 엄달에 있어도 얼어 죽고 양달에 있어도 얼어 죽고 볏집을 싸도 얼어 죽고 앞뒤가 안 맞죠? 볏집을 싸나면 또 얼어 죽고 양달에 있는 도 얼어 죽고 엄달에 있는 도 얼어 죽고 그거는 봄에 연면십이 자제하고 빨리 키우고 가을에 안 커야 돼요. 가을에 가리를 좀 섞는 시기는 가을에 가리를 섞는 게 중요한 게 토양 분수가 나올 건데 뭘 가리를 섞어? 그러면 봄에 연면십에 더 빨리 키우고 가을에 안 크게 해야 되죠. 봄을 더 빨리 키워서 가을에 안 크게 해야 된다. 봄선을 더 크게 해서 가을에 안 크게 하는 게 제일 정상이죠. 저는 이런 가지는 단풍 뭐 그래라 그래서 혹시 얘는 탄수화물 빼면 죽고 염화가리 좋아하면 죽고 유자는 염화가리 잘 보면 가을에 염화가리 잘 보면 죽고 낙엽을 지어야 되는 놈하고 낙엽이 붙어있어야 상록수는 영양소를 몸속에 하는 게 아니고 톱으로 빼면 새파란 나무도 톱질이 안 돼. 잎에다가 영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가리를 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죠. 함부로 하면 그 토양에 지금도 많은 데다가 연면식으로 가리를 하면 봄에는 괜찮은데 일찍 추울 때는 가을에 염화가리 써버리면 잘못하면 잎이 노랑노랑하니까 더 빨리 죽어요. 봄에 연면 시기는 좀 어느
봄에는 그 일찍 해도 괜찮아요, 유자는. 봄에는 일찍 해도 괜찮다. 봄에는 괜찮은데 문제는 겨울이 제일 문제죠, 유자가. 유자 봄에 죽는 거 봤어요? 안 봤죠? 네, 대표님 말씀하셨기 맥이 떨어져서 네. 눈물을 흘려서 죽은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일액을 흘려서 예. 그게 수지 현상으로 그게 조금 일어난 게 있는데 그것도 아마 전년도에 죽은 게 봄에 나타날 수가 있어요. 사과 화상병처럼 유자는 그리 빠르진 않거든요. 전년도에 잘못된 게 겨울까지 지내서 봄에 나타나게 돼요. 그 식물들이 이게 목질부로 영양 전달을 하나 영양이 내려가지 못하면 목질부로 전달하는데 내려가지 못하면 이 가지를 퇴화를 시켜요. 안 내려오면 이 가지를 영양 안 준다고요. 퇴화를 시켜요. 그럼 나이테가 새로 안 만들어지니까 죽겠죠. 새로운 나이테가 만들어져야 돼요. 전년도 나이테는 거기서 끝내고 올해는 새로운 나이테를 내려와야 만들거든.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든. 그럼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면 껍질이 말라있어요. 목질 보면 살아있고. 목질 보면 안 말라가 영양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또 살아있거든. 그럼 눈이 나오고 자라겠죠. 자라다가 보실러져 버려요. 그럼 요 중간이 껍질이 말랐다는 거예요. 탈수 증상으로. 그 탈수 증상은 입속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농도가 안 맞다는 거고. 그러겠죠? 제일 뒤에 웃고 있는 분, 뭐라 그랬죠? 예. 오늘 교육 내용이 뭐 전부 과수라서 그 끝나고 대표님 독대 10분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수. 독대할 분이 있습니다. 예. 저도 예. 지난달에 와서 대표님 말씀 잘 듣고 체리 체리. 예. 우리 잘 열렸어요. 열린 게 아니고 이제 유목 유목네. 여기 와서 이 자리에서 예. 여기 다른 분들 많아가지고 저희 피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유목 작년 가을에 심었는데 예. 이제 대만 요만한 거 예. 저번에 왔을 때 해가지고 명품 300 좀 주고 그린하고 해가지고 그거는 11월 몇 번 했어요. 예. 명품 300 한 지금 지난달에 왔다고 거의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한 유목 정도씩 조금씩 주고 그린하고 그것도 뭐한 일주일 단위마다 조금씩 예. 11에서 잘 크는 건 잘 크는데 지금 이제 저는 전문 농사꾼이 아니고 그냥 밭에 노는 밭이 있어가지고 좀 심으라고 왔다 갔다 하면서 도다니고 지금 제 문제는 처음에 크면서 한 4월달 초부터 잎이 이제 가지가 잎이 나고 이래 하면서 한 그때는 한 서너 그루 한 100그루 정도 되는데 700평인데 예. 100그루 정도 커서 한 서너 그루 열어 죽기만 해. 지금은 4월달하고 5월달 접어들면서 보니까 가지가 좀 잘 나오는 건 지금 한 50cm, 60cm 이렇게 자라가 있는데 안 나오는 놈은 한 10cm도 안 되고 이렇게 하다가 그게 가지가 제대로 안 되고 또 말라 죽더라고요. 5월달 들어서 뭐 시들시들 하더니만 뭐 말라 죽고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게 한 20% 3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지난 가을에 심고 나서 물도 한 번도 안 줬고 그냥 심어놔면 되는 줄 알고 그냥 놔뒀어요. 나무를 심을 때 이렇게 뿌리가 되어 있을 때 이 지면 두덕을 좀 이렇게 얇게 심었어요. 약간 만들어야 돼요. 예, 그거는 다 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심고 여기 전목 부위가 있잖아요. 네. 전목 부위보다도 요 제리의 뿌리가 수평하고 같게 만들고 네. 그럼 여기에 이렇게 수북하게 덮어라. 요 높이를 30에서 40cm를 덮어라. 높이를 덮고 나서 봄에 까주면 돼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죽는 거는 가을에 4월 때는 살았는데 겨울에 탈수가 돼서 죽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흙을 덮어버리고 요만큼 잘라버리고 요거 돼요. 요걸 잘라요. 그래 놓으면 나무가 잘 안 죽는데 우리가 나무가 심었을 때 죽는다 말을 하면 처음에 이제 땅에다가 나무를 심었을 때 저 붙인 자리에 내려갔다. 그럼 깊게 심으면 죽었다 하나 말을 하거든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이래 흙을 덮으면 또 안 죽거든 또. 그 다음에 이제 퇴비비를 죽었다 또 그러거든요. 그럼 이것도 아니에요. 그 종묘업 하는 분들이 자기가 나무를 팔 때 죽은 걸 안 팔았으면 심은 사람이 잘못이거든요. 사람이 줬으니까. 근데 방법을 잘 못 가르쳐 준 것도 또 문제는 있긴 있어요.
그래서 책자 뒤에 보면 전에 있었는데 뜯은 이제 없애버리는 모르겠는데 묘목 심는 방법 네, 있었어요. 옛날에 있었는데 없애버리는 모르겠는데 없애버리 그 알장소로 많고 묘목 심을 때 이거를 갖다가 흙을 볼록이래 한 30일 덮어놓으면 겨울에 놔도 그거 안 죽어요. 그 묘목을 갖다가 겨울에 굴치를 안 하면 이 상태에서 또 탈수가 되거든요. 많이 나가요. 봄 되면 죽은 묘목을 캐오거든요. 눈이 죽어버렸어요. 눈만 죽었다는 거예요. 눈만. 그런데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가을에 단풍을 들이고 겨울에 유막 코팅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한 게 유막 코팅을 개발한 거죠. 그 방법. 그래서 가수원에 겨울에 유막 코팅해라. 그 말을 사용하는 거고. 유자에도 한 물로 500에 한 5 내지 6리터, 뭐 약 10리터까지는 겨울에 식용유 퐁퐁을 써서 코팅을 해놓으면 탈수전 되어 있습니다. 그 탄수화물 공급해서 영양을 가득 넣어서 유막 코팅에 탈수를 막아주면 겨울에 동해를 이겨낸다. 그런 방법이 있죠. 겨울에 병충해도 잡을 수 있고 유막 코팅이라. 그래서 지금 올해 재배하는 체리가 이제 앞에 죽은 놈은 요런 갱로는 죽었고 탈수가 돼서 나무 목대가 탈수가 돼서 수는 나요. 그런데 수는 나는데 눈자리가 말라가지고 또 흘러버리는 것도 있고 뭐 흘러버리는 것도 있고 끝이 말하더라고요. 예. 진초 끝이 났다가 말하는 거는 여기에서 영양을 밀어줬는데 내려가는 게 없으니까 뿌리가 안 나고 죽어버린 거죠. 잔뿌리가 발달을 하고 죽어버린 거죠.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 잔뿌리가 발달을 하고 죽었다. 그런데 지금 사람은 계속 키우고. 네, 지금 나머지 큰 거를 잘 컸네. 예, 그래서 퇴비를 한 번에 주지 마라. 어릴 때 퇴비를 많이 주는 순간에 그냥 나무 죽는다. 다 죽인다. 명부산명만. 예, 맹구산명만 살짝 주가지고 비료 주면서 키우라. 볏짚 덮어주는 건 참 좋아요. 볏짚 덮어주는 건 지온도 낮추고 비닐을 덮는 것보다 볏짚 두툼하게 좀 덮어주고 좀 삭고 나면 또 덮어주는 건 참 좋다. 그리고 지주대를 꼭 해줘라. 이미 심은 면적이 700평이라면 이미 이제 생산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한 3, 4년 되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그 제대로 재배하면 된다. 그리고 몇 가지 더 있어요. 예. 안 가려고 모르는데. 일단 그 체리가 유튜브 하고 이래 많이 보면은 제가 이 면목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뭐 대평 한번 갔다 오신 그분한테 사고 해가지고 잘 했는데 유튜브 여러 군데 이래 봐도 원래 제일 문제가 꽃들이 전부 낙하가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조금 크다가 노랗게 해가지고 지금 체리는 지금부터 딸 때거든요. 지금 예. 제가 6월 중순까지 다 수확을 다 합니다. 지금 일찍 조정종 같은 경우도 뭐 낙하되는 게 처음에 낙하, 그 다음에 중간에 크다가 노랗게 한뭐한달 볼 때부터 해가지고 똑똑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금쯤 수확 시기 다 돼가지고 열과 거의 뭐 오늘 아까 유튜브 보니까 99% 열과가 돼가고 다 그런 경우들이 크다 하더라고요. 그게 네. 제일 문제. 지금 아직 뭐 2, 3년 있어야 수확을 하겠지만 일단 심어놓은 입장에서 처음에 뭐 어느 정도 말은 들었지만 이 정도 심각한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이게 체리가 나무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요새 제일 유행하는 그런 품종을 심은데 그 품종이 또 유독 또 이런 요 세 가지 현상이 많이 생겨요. 거의 대부분의 유튜브 나오는 거 보면 다 이 품목 좋다고 해가지고 심었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네. 초보자들이 열과는 가리, 과다, 곤, 열상, 경화다. 경화가 된데 만들겠죠. 그리고 봄 냉해로 인한 그 세포가 냉해를 받아서 열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열관에서 쪼개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쪼개져요. 물러지는 게 아니고 봄 냉해가 일어난 거는 쪼개지는 거예요. 이건 봄 냉해예요. 그럼 꽃 피는 시기가 안 맞다는 거예요. 꽃 피는 늦게 피는 시기를 심어야 돼요. 안 그래도 만생종 같은 경우는 좀 덜하다고 여러 분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꽃 피는 시기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꽃 피는 시기가 조금 늦은 거로 심어야 된다는 거다. 그건 봄 냉해가 과실이 털이 없기 때문에 직접 냉해를 먹는다. 그리고 우리 밭이 봄 냉해가 많이 오는 평지라면 이 체리를 뽑아내 들고 그 털복숭 빨리 되는 거 대극천이나 대극천 종류 이런 털 있는 빨리 되는 거 심어야 돼. 털이 있으면 열이 적게 받으니까. 근데 몇 년 동안 그 일이 계속 일어나면 그 농사 지나 많아요. 털 있는 종류를 올리는 걸 빨리 교체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낙과가 되는 거는 이것도 가리 가다 곤열상이 이게 많은 거고, 그다음에 낙화는 수정 불량 수정불량이 된 원인은 수정불량이 된 주 원인은 너무 일찍 꽃이 피기 때문에 저온 매개층이 없어서 일어나는 게 많다는 거죠. 저온 매개층이 없어서. 그럼 이런 악조건은 안 하는 게 많다. 지금 했더라도 뽑아내버려. 지금 했더라도 뽑아내버려야만 정상이다. 그건 더 물어보지 마시오. 그러면 내가 쭉 적어. 아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안 되는 걸 물어보면 답이 있나요? 뽑아내기를 하고 있는데 심은 자리가 음다리거나 산이 높은 것 같으면 하라 그러지만 이걸 더 설명해가지고 본인한테 도와주면 내도 나쁜 놈이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쭉 적어. 그러고 이게 이런 현상이 많이 생기는 게 보면은 양다리에 낮은데 지역이 어디에? 미랑 밀양. 깻잎 그 진흥사하고 가깝습니다. 그 어디에? 밀양 어디? 얼음골 있는 거 어디입니까? 아니 바로 옆에 얼음골 얼음골까지 안 가고 미랑 어디에? 산에 산에. 그 신명식 그 사업인데 그 바로 장근이 굉장히 예저 누구 장근이 깻잎 그 예, 장명장이 네, 장명장. 장근이 맹장인데 있으면 하지 마라. 뽑아내기를. 아니 쏘리가 줄줄이 오는 그 내과에다 심어가 이걸 한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리고 더 질문하고 싶으면 하우스 질기다 그 한마디 하고 나면 해라. 하우스 질기다 소리 안 하면 이거 설명해 소리 없는 지금 당장은 못하겠지만 일단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3년 안에 하우스 안 지을 것 같으면 비가림 하우스 하는 게 많거든 또 체리. 비가리 하우스를 안 지을 것 같으면 그 자리는 적지가 아니까 뽑아내버려. 그리고 이 종류 중에서 체리는 그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심은 이 나무들이 수세가 좀 강한 품목이라 다른 이 종자들 중에서도 수세가 강하니까 아마 그거하고 어떤 연관성은 없을까? 꽃 피는 시기하고 가는 거야. 꽃 피는 시기하고 수정 불량도 꽃 피는 시기에 있고 봄 냉해에서 저 뒤에 후기 비대가 쪼개지고 이런 낙과도 수정이 안 되고 여기 다 요것도 관계 있고 요것도 관계 있고 요것도 관계 다 관계 있잖아 이 시기. 그러면은 여기 그 하우스를 안 할수 지으면 있는 게 하우스를 안 지면 하부 다 처음에 그 목면시비부터 해가지고 연면시비 초기에 좀 잘 하고 아무 소용 없다. 아무 소용 없다고. 아무 소용 없다. 3년 내리 소용 없다. 뽑아내기가 바꾸든지 이시량 맞추고 뭐 다 하면 아무 소용 없다. 얼어붙는데 얼어붙는데 쪼개질 건데 뭐 어떤 걸 해도 소용이 없다. 또 일부는 또 뭐 잘 하는 분은 또 안 쪼개지고 또 그게 몇 년에 한방 2년을 장애가 일어나면 하우스 값이 새 날아가 버립니다. 하우스를 미리 투자해가 안 일어나게 해버리면 뭐 그냥 했대. 밀양식 그 덮는 거 있잖아요. 그 온실을 그 지어가지고 이불 말올리 덮으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이불을 덮어보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이불 덮어가 빨리 소화기가 팔아먹으면 돈이 되는데 이걸 갖다가 엉뚱하게 해놓고 뭐 제주 부린다. 답이 없어. 힘은 자체가 내가 고민에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럼 이미 한 거는 어쩔 수가 없고 거기다가 파이프 높이 씌워가지고 이불 덮어가지고 밀양식 하우스를 지어놔. 그럼 만약에 봄 냉해가 아니다고 하면은 안 된다. 근데 뭐 이제 품목들 중에서도 괜찮은 품목도 또 다른 품목들은 요즘은 하거든요. 같은 철이 나무 옆에 같이 이렇게 심어. 그것도 안 된다. 요즘은 블루베리가 이 블루베리가 키로당 7만 원씩 하거든요. 이렇게 나오면 그럼 조금 주고 키로당 7만 원 받는 게 낫지. 그런 데 따가지고 겨울에 살랑살랑 하다 이불만 뺏겼다가 해가 농사지고 팔아먹어야 되지.
여름에 뒤지도록 고생하고 키로 따지고 돈이 안 나오잖아요. 이불 덮는다는 전제 조건에서 하셔라. 이불 안 덮고는 답이 없네요. 체리는 밀양의 그 큰 내과에서는 얼음골 물리러 오는데 거기서는 답이 없다. 네, 강가에 안 된다. 안 되는 쪽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전화이고 조건은 다 좋다. 더 좋다. 그 어떤 하우스 짓는가 따라서 수막 처리도 할 수 있고 이불을 덮을 수도 있고 어떤 걸 할 수 있다. 그쪽 지역에 하우스 많이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농자재가 싸다. 중고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하우스를 지어라. 그게 정답이네. 다른 거는 어떤 걸 해도 소용없다. 멍지물다. 체리 끝. 네. 유자나무 전기하는 방법과 그 감나무랑 뭐 이렇게 전기하는 방법이 비슷한가요? 예, 같습니다. 유자도 같이 하도록 이제 밀감도 같이 하고 있고. 감나무 그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그대로 하면 돼요. 네, 유자도 이제 같이 하고 피우고 있더라고. 어제 복숭나무 이래 피는 거나 그놈이 같아 이제. 이제 형태가 이렇게 자라면서 그 사본 주지에 하수지형으로 가지 옆으로 뻗치가 이렇게 늘어뜨니까 거의 비슷해. 그게 이제 그 인건비가 적게 들고 앞으로 사과도 그렇게 바깥 인건비 적게 들거든. 사과 그 촘촘 심어가지고 인건비 되게 드는데 평당 들어가는 게 어제 우리 복숭아가 한 30kg 정도 나오더 평당. 사과 평당 30kg 나옵니까? 어쩌고저쩌고 있잖아. 나오는 포장자는 그렇죠. 어제 복숭아 평당 한 30kg 어제 끌어내더라고. 8평 하나 심어가지고 나오는 양이 한 평당 한 30kg. 네. 30kg 이상 나오더라고. 그게 30kg 이상 나오니까 우리 복숭아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사과 30kg 안 나오죠. 30kg도 그 돈인데 네. 그 돈까지 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여다가 재수 좋으면 한내 뭐잘 관리돼서 나올랑 한두 번 나오면 그 다음에 지정받을 해결이 하거나 뭐 장이 일어난다. 예. 그 노는 면적이 복숭이 적어요. 사과가 노는 면적이 많아요. 약치로 가는데 그게 쫙 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면적이 많다. 그 복숭아 느리게 심어가지고 가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훨씬 면적이 더 적더라고. 보통 우리나라 평균이 2.5톤 지금 이제 좀 좋아져 한 3톤 정도 되라는 건 참 뭐 넘게 3톤 넘나 그렇지 예, 사과보다도 복숭아가 지금 생산량이 적다는 거죠. 예, 지금 예, 복숭아 농사 짓고 있는데요. 예, 지역이 됩니까? 그린 지역이 됩니까? 예? 지역이. 예산입니다. 아, 예산예. 그린하고 저기 칼라를 치는데 예. 한 일주일 있다부터 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혼용 방법 그리고 농약하고 혼용해서 쓸 수 있나? 네, 다 됩니다. 그리고 물엿이 있거든요. 예. 물엿이 있는데 물엿 써도 되나 해서 여쭤봤어요. 예. 복숭아는 지금 엔진입니까? 털복숭아입니까? 털복숭아. 털복숭아에 1.5리터만 쓰고 설탕을 쓴다면 500g. 설탕은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건 예외. 그래서 그린 2번에 칼라 1번인데 요거 2번에 한 번인데 요거 숫기에 따라서 요거 방법이 조금 바뀌는 거죠. 봄에는 목면 시비에는 얘들이 요거는 연면 시비고 수확기 다 돼가면 칼라만 쓰는 거고 그 얼마 정도에 수확되는 거죠. 그게 수확 시기가
7월 금 걸쳐서 8월 초겠습니다. 끝납니까? 네. 품종이 한 가지다 그냥. 아 이거 오래돼가지고 그냥 자꾸 갖다 사다 보식해서 뭐가 뭔지도 몰라요. 그 시기에 따따해. 처음에는 저기 엘바트를 심었다가 예. 그 자꾸 저기 죽는 바람에 그냥 몇 개씩 사다가 보식해서 뭐 엘바트는 뭐 저기 세 나무가 네 나무밖에 없어요. 그 나무가 죽었던 게 수지 현상으로 안 죽던가 예. 수지 현상이 뭐죠? 진이 나오고. 아, 진 나와요. 예, 진 나오고 죽죠. 네. 그 비료를 적게 주고 일액을 맺어서 그렇거든요. 네. 그 이시값이 안 맞아서 그래요. 비료를 충분히 주고 이시 측정해야 돼요. 그 비료가 봄에는 2.5 정도 넘겨가 되고 지금은 비료량이 줄어들어요. 1.8에서 한 2.2 정도. 어제 예천에 김홍현 맹장님 집에 이시값이 1.4, 1.2에서 1.4 정도라고 비료량이 적다 그러거든요. 1.0에서 1.4 정도. 그럼 비료량이 적다. 그래서 비료량을 더 줘야 됩니다. 그 이제 12량이 적으면 요게 엽색이 진하지 안 하고 요 잎 두께가 얇아요. 그리고 요게 V자로 되거든요. 펴져야 되는데 딱 펴지고 뒤로 살짝 뒤집어져요. 뒤로 요거처럼 뒤로 까지집어져요. 이렇게 이파리가 뒤로. 그리고 요리 살짝 뒤집어져야만이 잎이 두꺼워서 과일이 잘 크는데 그렇게 비료량이 적으면 복숭아 수확에는 잘 물러지거든요. 안 물러지던가요? 단단한 복숭입니까? 아,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부터 저기 유박 비료를 주다가 안 줬어요. 예. 그냥 요소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줬어요. 예. 그랬는데 그냥 작년에 그 아까 그 저기 복숭아 그 병이 있죠. 작년 재작년부터 그 병이 생겨요. 약을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일행 매저가 생기는 병은 약을 아무리 갖다 덜어다 해결이 안 된다. 그거는 요소 비료가 약이다. 비료를 주고 연면식 해줘야 치료가 된다. 예산에서 웃으면 한 3시간 반 걸렸을 건데. 4시간 걸렸습니다. 4시간 걸리네요. 설탕은 안 넣어도 된다고요? 예, 이제부터는 그 물설탕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안 돼, 지금. 그건 이제 물엿을 하면 그거는 그 설탕하고 또 다르잖아요. 아니 물설탕이요. 물설탕이 네. 그래도 안 돼. 그 설탕이니까. 그 당밀도 안 돼. 당밀이 브루베리 그 저기 그 협회에서 예, 그 단체를 구입했거든요. 예, 그거는 근데 블루베리 작게는 써도 괜찮아요. 예. 블루베리는 작게 써도 되는데 그건 안 돼. 네, 잘 알았습니다. 복숭아는 틀에 백입니다. 틀에 백이기 때문에 안 되고 그 아까 목매시비 하는 그대로 계속 교육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용들을 그 유튜브 올려놓고 사무실 강의 때 영상들이 많이 있어 그걸 활용하면 되겠죠. 네. 그 선생님, 예. 그러면 설탕 대신 요소를 넣으면 어떻습니까? 아, 지금은 요소 넣으라 그랬죠, 일부. 왜 그러냐면 잎 두께가 얇으면 요소를 써라. 요소를 쓰라는 거는 그 요소를 쓰게 되면 알고 써야 된다. 이시 측정을 해서 뿌리의 비료량을 알고 요소를 쓰다가 안 쓸 거라고 하는 걸 알고 써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요소를 쓰고 있다 그러면 갑자기 위에서 지상부에서 그 비료량이 뚝 떨어지면 전체 몸이 더위를 타서 큰 장애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장애를 막을 수 있을 때는 요소를 쓰라 그러는데 밑에 바닥에 요소비를 주면서 쓰는 건 괜찮은데 요소비를 안 주고 그것만 한다면 해가 된다는 거죠. 그 저 예산에는 복숭아 심은 사람이 그냥 사과 있고 복숭아 잘 안 보이던데 복숭아 저기 전루를 심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예, 복숭아 없고 뭐 예산이면 뭐 사과, 고구마, 마늘, 배. 양파, 배, 그다음에 생강, 뭐 요런 종류. 예, 그거는 쪽파 많이 써요. 쪽파 많이 써요. 예, 조금 많이 된다. 예, 뭐 전국을 다 다녀보니까 어느 정도 전국의 그 파악은 성향 파악은 다 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지금 이렇게 돌출적으로 하는 농가들이 간간히 있거든요. 그런데 하는데 거기서 독창적으로 하다 보니까 유통 비용도 많이 들고 이게
뭐 수익을 많이 못 내는 농가들이 많아요. 근데 그 주 원인이 희비량에서 큰 관계가 있어요. 비료를 잘 주면 극복할 건데 그 요소비를 아마 한 2, 3년 계속 다 줘야 될 거예요. 그 요소만 주면 그게 풀려요. 그 수확하고 나도 또 나무가 죽어요. 이 식값이 안 맞으면 가을에 따고 난 다음에 이슬이 줄줄 지금 물방울이 줄줄 맺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죽어버려요. 지금도 막 죽고 있어요. 그 작년도 일어나니. 그래서 사과도 죽고 뭐 하여튼 병들이 다 일어나는 게 그 일액에 의해서 병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이파리가 요거만큼 폈다가 죽어요. 예, 그거는 순이 나오다가 죽는 것들은 그 겨울에 탈수 증상이다. 유고사파, 예. 제가 원래 먼데서 와가지고 먼저 가겠습니다. 예, 어디서 왔습니까? 충주에서 왔어요. 충주에. 그 뭐, 작물 뭐지? 체리하고요. 예. 친구들이 많았었는데 사람이 여더러와 좀몇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젊은 말씀을 먼저 하셔가지고 내가 더 할 게 있는데 예. 제가 너무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예. 3시간 반 왔어요 지금. 예, 그렇지. 예산보다 30분 빨리 없네. 전에 그 강의할 때, 예, 좀 미안한 데 있어. 저 진도에서 왔다 갔고, 강원도 철원에 왔다 그러면 좀 저도 미안해. 그, 돈 많이 벌어가 오번에 왔다 이러면서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몇 년 동안 실패한 원인이 요소비를 안 주고 복합비료만 계속 주고 하우스니까 농작물이 안 되는 거죠. 요소비료 좀 잘 되는데. 그래서 질소비료와 우리가 이 식물의 관계식을 잘 풀면 되거든요. 그 관계다. 예, 이제 질문. 예. 단감이랑 개봉감 같이 심어져 있는데요. 예. 작년에는 대봉감인데 작년에는 잎이 넓고 좋았었는데 올해 신초 나올 적에 조금 늦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늦게 나오는데 잎이 안 크고 근데 꽃봉오리는 엄청 달리가 있어 지금. 예. 잎이 안 커요. 막 이래가지고 있어. 예. 대봉감인데 예. 그 정세가 뭐 두정세 거이거든. 잎이 늦게 나온다는 거는 크기가 이게 정상적으로 뻗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그 전년도에 이 목질부에 영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올해 해도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려야만이 회복해요. 근데 짧은 가지를 쓰는 것도 있거든요. 과실수가 짧은 가지를 쓰는 것들이 포도라든지 그 사과라든지 짧은 가지 쓰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당연히 회복이 잘 돼요. 근데 단갑이나 긴 가지를 쓰는 것들은 회복이 당연히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올해 이제 회복을 시켜서 내년에 수확을 다 수확을 할 수 있다. 올해 회복을 시켜서 내년에 다 수확할 수 있다. 올해 회복을 시켜서 내년에 다 수확할 것이다. 작년에는 이제 낙가가 돼가지고 잎은 좋아하시지만은 한번 낙가 돼가지고 많이 수확은 못 했는데. 작년에 탄저병이 된가요? 아니요, 병은 없었고요. 단감은 괜찮은 대봉감이 그 맨나무가 이 낙과를 많이 하는 거예요? 아니 대봉이 작년에는 좀- 거의 다 다른 뭐 감밭은 거의 대봉이 뭐 없다시피 했고 저도 어느 정도로 단감이랑 뭐 탄저도 안 해가지고 별로 특별히 다른 애보다는 감소되는 건 별로 없었어요. 단감 잘 비싸게 잘 팔기는 했는데 대봉은 이제 낙가가 좀 많이 초당이 좀 많이 되더라고 그 나무가. 네. 그 올해는 이제 순이 나오는데 늦게 좀 순이 다른 거는 잎이 이만큼 이제 눈기가 나왔었는데 그거는 눈이 이제 끝에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잎이 나오면서 안 커요. 근데 지금 봉우리는 내가 다른 나무랑 똑같은 꽃봉우리랑 많이 달리가 있는데 잎만 안 크고 있어요. 여태까지는 그런 현상이 없었어요. 술이 쬐끄만하고 못 큰다. 네, 순도 뭐 도장이 나오는 것도 없고 지금 너무 노화되어 버린. 나무도 별로 크지도 않아요. 겨울에 탈수. 이 탈수인데 이거를 막기 위해서 가을에 단풍 들이기, 그다음 겨울 유막 코팅 이게 되거든요. 겨울 물주기. 겨울 탈수를 막으려면 겨울 물주기 돼야지.
그 지난 겨울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물주기 필요 없어요. 문제는 뭐였냐면 체내 저장 양분을 확보하고 단풍을 들여야 되는데 단풍을 들을 시간이 제대로 없고 끝났다는 거겠죠. 과일 따고 나면 낙엽 가려졌을 거야 아마. 과일 따고 나면 과일 따고 나면 시간이 여유가 있어야 단풍 들이기에 칼라 2리터에 설탕 3kg에 염화가리 3kg에서 많게는 5kg까지 살포해서 단풍을 덜해라. 이렇게. 국장님은 단풍이 안 지고 썰이 올 때까지 그대로 잎은 살아 있었어요. 그 단풍이 안 들었다는 거는 여기에 단풍이 안 들었다는 건 질소 부족. 그 여름에 비료가 부족해서 일어났다. 요소가 부족해서 가을에 단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대표님 제가 그래서 아까 단풍 얘기를 여쭤본 게 뭐냐면 저도 대봉나무가 있는데 이 보통 이 찻설이를 한번 맞고 나가 색이 나면 따니까 이걸 치는 시기를 맞추기가 애매해서 이 딱이 뭐 일주일 전에 뭐 친다든지 해서 단풍을 드려야 되나? 그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여름에 질소분을 해서 단풍이 되는 거죠. 여름에 질소가 부족하면 이게 대봉이 이렇게 여기 높아야 되는데 여기가 꺼지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 꺼지면 여름에 고온에서 요 가리 중간에 꺼진 거예요. 여기 배가 여기 살짝 꺼진 거예요. 여기 좁비란 게 있어요. 이렇게 된 것들은 여름에 질소 부족이에요. 그리고 감을 먹을 때 보면 안에 힘이 변경이 됐어요. 까맣게. 잎 두께가 얇아서 그래요. 그리고 낙과가 많이 되고 여름에 9월달에 낙과 많이 되는 것들은 여름에 잎 두께가 얇아서 그래요. 더위를 타서 낙과되는 거예요. 요렇게 되는 거 살이 찌면 낙과 안 돼요. 저는 이제 저도 단감하고 그 고정 씨하고 대봉하고 있는데 똑같이 목면시비부터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똑같이 줬는데도 이파리가 크고 튼튼하게 고정 씨가 제일 낫고 네. 그 다음에 대봉이고 단감이 좀 늦더라고요. 이 순서가 조금 시기가 아니 다르더라고요. 고종씨는 네. 과일이 적고 체내 저장 양분을 축적을 많이 해 가지가 굵어요. 네. 가지가 생명력이 강한 놈인데 그 놈을 자꾸 진화를 시켜가지고 과일을 큰 걸 만들어 놓으니까 체내 저장 양분 축적을 못하는 거예요. 대봉이 그렇죠. 과실이 껍질이 얇으면서 계속 커버리고 껍질이 두꺼운 놈은 또 축적이 많이 되고 태추당간 것들이 껍질이 얇아서 체내 저장 축적을 잘 못해요. 과실 껍질이 얇으니까 앞면이 그쪽으로 다 새버리는 거예요. 과일 크는데 싹 다 써버려요. 그래서 이제 좀 늦더라도 지금 계속 그냥 예. 그 그린 칼라 두고 보니까 크기는 크더라고요. 예. 커지긴 커지는데 좀 시기가 네.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그렇죠. 지금 올해 하고 내년 정도 되면 나무 가지가 올게 굵어지고 내년부터는 가지가 커진다. 그래서 저희도 항상 제 아버지가 대봉을 했을 때도 동네 사람들이 대봉 안 된다 네. 매년 다 흘러버린다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황금알 농법보가 이게 질소가 부족해서 그렇죠. 질소 부족 가리 가져가고 그렇구나 해서 올해는 좀 계속 주기적으로 질소를 한번 줘보려고 그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지치기나 이런 것도 조금 더 이제 신경 써야겠다라는 걸 너무 이렇게 길게 놔두면 안 되더라고요. 낼 수 있으면 단지로 하는 긴 가지는 단지를 네. 써야 돼. 네, 단지를 단지로. 쓰는데 네. 짧은 가지를 쓰는데 그것마저도 체내 저장량을 확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아까 낙엽들이 그 겨울 연봉 그 유막 때 이거를 올해 못했어요. 예. 작년에 이제 늦게 이걸 하다 보니까 그렇죠. 못했는데 이제 이게 좀 되면은 지금 점점 감나무 수세를 보면 예. 점점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한 1년, 2년 걸린다. 그리고 1년, 2년 만에 한 80%, 85%까지 끌어올리면 잘하는 거예요. 네, 또 다른 분 질문. 예. 그린 칼라 살포는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이제 거리는 요 시점으로 해서 만생 시점 요 전 단계에서는 여기 상반기에서는 거리 두 번에 칼라 한 번,
그럼 요 뒤에는 만생경에서는 칼라만 써라. 이렇게 두 가지 나눠. 작물에 따라서 조금 나눠져가 있고요. 그 작물이 뭡니까? 복숭아에? 복숭아는 뭐 크게 나눌 것도 없어요. 여기 수확기가 빠른 것도 있기 때문에 1대1로 쓰다가 칼라만 쓰고 이래야 되거든요. 복숭아 이거 10월달 따는 게 잘했거든요. 근데 저보다 그린을 치고 네. 그다음에 그린 치고 칼라를 쳐야 되는데 그린 치고 칼라 치고 칼라 쳤더라고요. 예, 괜찮아요. 그 나쁜 건 아닌데 그 수확 시기가 어떤 종입니까? 저희들은 8월 8월달에 나오는 거, 8월달에 나오는 것 같으면 8월 초에 나와요. 8월 초부터 8월 말까지. 요 사이에 나온다고요. 그럼 지금이 요때잖아요. 그린 두 번에 칼 한번 치다가 6월 말기쯤으로 돼서 7월달 들어가면 그린 한번 칼 한번 치다가 그다음 칼 한번 치면 되겠네요. 예. 6월 말까지는 그린 두 번에 칼 한번 치다가 6월 말까지, 예. 6월 말까지만 그렇게 하다가 그때부터는 칼 한번 써도 되고 뭐 그건 큰 관계가 있겠네. 그래서 옆색을 잘 맞춰라. 그 요소비로 잘 들고 다니면 줘라. 가수원에 복숭아밭에 요소비로 많이 사들하고 써라. 그럼 복숭아 대박이다. 제일 더울 때 따고 있잖아요. 7월 7월에 지나고 8월달 따고 있는데 공기거든요. 그럼 7월달에 7월달에 비대가 8월달에 7월달에 비대가 되거든요. 8월 초에 딴다는 건 7월달에 제일 공기에 비대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공기에. 그렇기 때문에 요소비로 많아야 되거든요. 그때가 좀 많이 해요. 그렇죠. 잎이 두껍고 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과일이 잘 크고 색도 잘 나고 물리지도 안 하고. 그렇죠. 복숭아 되는 거예요. 제일 앞으로 있어요. 친구에서. 그럼 사고 홍로도 저 7월 15일 기점에서 6월 말부터 기점에 돌려야 돼요. 6월 말부터요. 예. 홍로 빨리 잘 거니까. 6월 말부터 기점에서 7월 초부터 기점에 해가지고 칼라 그린 칼라 1대1로 들어가다가 칼라만 들어가야 된다. 빨리 조기 수확하는 것들. 홍로도 익히 마찬가지. 오늘 게 지금 배웠던 실력으로서는 최대치가 나올 겁니다. 뭐 옛날에 삽질해가 이루어진 것보다 좀 많이 줬는데 지금 원래 그 비료가 커지는데 걔가 그 복합탄 버려서 사놨거든요. 저걸 언제 쳐야 되나? 못 갔네. 역산 버리는데 복합탄 버려서 사놓고 역산은 납작 보고 없고 복합 그 바깥으로 있어. 그것도 뭐 저거 해놓은 기라 가지고 그것저것저것 붙었는 기라. 뭐 그렇게 말했던 안 바꿔준다 진짜. 바꿔줄 때까지 뭘 하면 돼. 조합도 못하는 거. 아니 다른 거 팔 때 팔고 내 거 좀 바꿔주라고 바꿔줄 때까지 뭘 하면 돼. 그건 뭐 내가 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그건 그렇게 하면 좋을 거다. 그 개인 농약방 같으면은 아이. 일반 뚜레 같으면 되는데 지금. 농협에 지금은 가면 해줍니다. 힘의 차이. 그건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농협에서 사왔지 뭐 내가 그 다른 데 사고 농협 갖춘 건 아니잖아요. 말을 발휘해주면 되거든요. 너그 농협에서 사온 비료지 내가 어디서 만들어 놓은 이 비료가 어째 팔아주지 내 거 팔아주고 바꿔줘요. 이제 어떤 종류입니까? 그 지금 가기 비료가 프로서 3를 21, 17, 17. 21-17 요거는 몇 년까지 쓸 게 없는데 나도 뭐 죽보다 지금. 예, 그 맞습니다. 21, 17, 17 이거는 봄에 뭐 논에도 많이 쓰고 이러니까 농협에서 저거 마음만 먹으면 직원들이 이거 팔아줄 수 있습니다. 21-7-7 있잖아요. 그리고 유황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건 한 가을쯤에 쓰는 건 어떨까요? 21-7-7 네. 예, 가을. 가을에 뭐 나쁘진 않아요. 아니면 가을 이제 뭐 수학 끝나고 나서. 근데 요게 요는 중간에 요는 필요 없는 들어있거든. 이게 30에 제로에 12짜리 NK가 있거든요. 제일 좋은 거 그거잖아요. 예, 요걸 써도 되고 네. 음달이면 요것도 안 돼. 네. 음달이면 18-0-18이 나와요. 음달 이 두 개 있다. 양달이면 30에 0에 12가 나는데 음달은 18에 18이 나. 가리 들어가야 돼. 음달 양달 비슷해. 21-7-7은 그러면 다 수학하고 나서 한 번씩 주는 건 어떨까요? 감. 이게
이게 필요 없는 게 들어있잖아. 인생이. 이것도 돈 주고 산 거거든. 아, 있어서 그래요. 있으면 될수 있어요. 네. 저도 크게 장애가 되거나 하지는 않겠죠. 봄에 일찍 지는 것도 괜찮아요. 봄에 이제 네. 가을에 그 수확하고 나면 비료는 크게 많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네. 밑으로 영양이 그 잎에서 잔뿌리가 죽어요. 왜 잔뿌리가 죽냐면 잎에서 잎을 따버리면 내려가는 게 없죠. 죽. 잔뿌리 죽. 잔뿌리 굶으면 죽. 그럼 기존 먹고 있던 애들이 내려오는 영양을 10으로 봤을 때 잎을 따버리면 어떻게 돼요? 2나 3이 돼요. 그럼 10개 먹던 놈이 몇 개? 8개가 죽어야 돼요. 7개에서 8개 죽어야 돼요. 그런 원리. 지금 작물 재배이 뭐라고 해? 감자야. 감자 후작으로 예. 감자는 관심이 없고요. 예.